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2단계에 이어서 이번 3단계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조승리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2단계에서는요. 기본 문형 그리고 기본 어법들을 배우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 3단계는요. 조금 더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자주 활용되는 조금 더 복잡한 어법 구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인들의 실생활에서는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니까 이번 단계만 잘 마스터를 하시면요. 나 중국어 많이 늘었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회화가 내 입에 익을 때까지 끊임없는 반복, 저랑 같이 소리내어 따라 읽기, 자, 이 단계가 끝날 때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어법들이 오늘 또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함께 제1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第一课离考试只有4天了. 자, 제1과 시험까지요. 남은 기간이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우선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두 번씩 같이 따라 읽을게요. 每天, 每天. 자, 매일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죠. 시간은 주어의 앞과 뒤 둘 다 가능했죠. 그럼 저는 뒤로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你每天做什么? 자, 무슨 뜻이었죠? 당신은 매일 무엇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연볼까요? 만약에 운동을 매일 한다 할 경우는요. 我每天运动. 我每天运动. 자, 이렇게 시간을 주어 뒤에 넣었네요. 都. 자, 모두라는 범위를 잡아주는 부사였죠. 자, 동사나 형용사 앞에 위치시켰는데요. 자,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다 한국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我们都是韩国人. 이렇게 범위 모두 하나도 빠짐없는 전부를 묶어줄 때 사용했었죠. 자, 그럼 시간도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나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두 중국어를 학습합니다 할 때는요. 我每天都学习汉语. 我每天都学习汉语. 跑步. 자, 뛰다라는 동사, 걸음이라는 뜻인데요. 자, 걸음을 뛰는 것, 달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볼게요.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공원에서 뜁니다 라고 할 때는요. 我每天都在公园跑步. 我每天都在公园跑步. 从. 자, 언제부터, 즉 시작점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종 뒤에는요. 장소나 시간 등이 올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12시부터 할 때는요. 从12点. 자, 장소도 한번 시작점 넣어볼 건데요. 우리 집에서부터 할 경우는요. 从我家. 이렇게 종 뒤에 장소 또는 시간 넣어주시면 되겠죠. 周一. 월요일이라는 거 하는데요. 자, 그럼 이 쪼우는 어디서 봤었죠, 우리가? 그렇죠. 쪼우모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쪼우는요, 싱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 첫 번째 날이다. 그래서 역시 쪼우를 써서 요일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월요일은 周一. 화요일은 두 번째 날이니까 周二. 자, 근데 일요일은요, 우리가 싱치 티엔 했다고 해서 쪼우 티엔을 쓰지 않고요. 일요일에 일자를 그대로 땁니다. 자, 그래서요, 周日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죠? 到. 자, 어디까지라는 전치사입니다. 자, 역시 到 뒤에는요, 도착 지점 또는 도착 시간, 종결 시간 등이 올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봤었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즉 종과 到가 세트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짧게만 볼까요? 1시까지 하면 뭐라고 할까요? 到1点. 자, 회사까지라고 할 때는요.
到公司가 되겠죠. 그러면 짧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2시에서부터요. 도착 지점 1시까지입니다. 라고 할 때는요. 从12点到1点从12点到1点 자, 이렇게 시간의 범위를 잡을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 공간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시작점은 우리 집이고요. 도착 지점은 회사입니다. 즉, 우리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하면 从我家到公司从我家到公司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먹습니다. 할 땐 전치사, 동사 앞에 위치시키죠? 그러면 从12点到1点吃午饭从12点到1点吃午饭周五周五 자, 아까 무슨 요일이겠어요? 5번째 달 금요일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常常 늘 자주라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였죠. 자, 그럼 장창 뒤에 동사를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는 자주 지각을 합니다. 우리 뭐라고 하죠? 他常常迟到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 발로 차다라는 동사인데요. 틱 차는 느낌 드시나요? 보통 뒤에는요. 발로 하는 구기 종목을 넣어서요. 발로 이것을 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리 다른 동사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손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 때 하다 동사는 누굴 썼었죠? 나를 썼죠. 농구하다 손으로 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打篮球 자, 축구 같은 경우는 발로 차셔야 되겠죠? 차다 동사에서 축구를 하다, 축구를 차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踢足球 문장으로 볼까요? 자, 저는 자주, 항상 친구와 축구를 합니다. 할 경우는요. 我常常跟朋友踢足球我常常跟朋友踢足球下 자, 원래는 아래란 뜻도 있어서 우리 아래쪽 할 때 뭐라고 했죠? 下边 근데 오늘은요. 다음이란 뜻으로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우리 세트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시아의 반대말인 샹 무슨 뜻이었죠? 지난 그래서 끄와 함께 만나서 지난주 上个星期 지난달 上个月 자, 그럼 가까이 있는 이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这를 썼었죠. 역시 끄 붙여줍니다. 이번 주 这个星期 자, 이번 달 这个月 방금 보셨던 다음이란 단어는 下를 썼었죠. 그래서 다음 주 下个星期 다음 달 下个月 라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리 자, 무엇으로부터 라고 해서요. 리는 기준점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즉, 리 뒤에는 기준점이 온다. 만약에 기준 장소가 올 경우는요. 이 기준 장소로부터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를 표현할 거고요. 기준 시간이 올 경우 이 시간으로부터 남은 기간이 얼만큼이 있다라는 표현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저랑은 기준 장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리 뒤에 기준점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집이 가까운데요. 기준점은 이곳으로부터예요. 자, 그러면 리 뒤에 쩔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 집은 여기에서 가깝습니다. 뭐라고 하죠? 我家离这儿很近我家离这儿很近 자세한 건 어법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只 자, 오직 단지, 다만이란 부사인데요. 동사의 앞에 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책이 다른 건 없고 딱 한 권만 있다. 오직 한 권만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요 앞에 只 붙이면 되겠죠? 그럼 我只有一本书我只有一本书 자, 이번 내가 커피를 샀는데요. 딱 한 잔만 산 거예요. 그럴 때는요.
我只买了一杯咖啡。我只买了一杯咖啡。天，天。자, tien은요, 날을 세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 숫자를 넣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시간의 길이, 기간을 얘기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루일 경우는 앞에 숫자 붙여주면 되겠죠. 하루는 1일 동안이죠. 뭐라고 할까요? 一天, 一天. 자, 이틀일 경우는요, 량을 써서요. 两天, 两天. 기간이 이틀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열흘이라는 시간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10天, 10天. 糟糕, 糟糕. 자, 엉망이 되다, 망치다 라는 뜻으로요. 망했어. 이렇게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상황으로 한번 볼까요? 자, 시험 공부를 안 해갔는데 선생님이 불시에 오늘 시험을 보자고 제안을 하네요. 자, 우리 오늘 시험 봅시다. 我们今天考试吧。我们今天考试吧。 망했다. 나 공부 안 했는데. 자주 하는 생각이죠.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糟糕,我没学习。糟糕,我没学习。这么,这么. 자, 이렇게란 뜻으로요. 보통 뒤에 동사나 형용사를 받아서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또는 이러한 정도로 형용사합니다 라고 꾸며주거든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먼저 방식, 방법. 예를 들면 이렇게 동사를 하는 거다라고 알려줄 때 많이 쓰겠죠. 자, A가 묻습니다. 이 음식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것이니? 어떻게 해요? 这个菜怎么吃?这个菜怎么吃? 이렇게 먹는 거야. 먹는 방법을 알려줘 볼까요? 这么吃,这么吃. 이번에 두 번째로는요, 정도를 나타낼 건데요. 주로 형용사 앞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형용사 한 수준이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쓰는데요. 예를 들면 친구가 뭐 하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졸려하니? 뭐라고 할까요? 你为什么这么困?你为什么这么困?办, 반. 자, 처리하다라는 하다 동사인데요. 이 단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办公室 할 때 봤었거든요. 그때도 공사를 처리하는 장소다 해서 사무실이었었죠. 그래서 뭔가 절차를 밟아서 수속을 밟아서 한다라고 할 때 이 반 동사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을 때, 즉 처리 방법을 물어볼 때요. 어떡하지? 자,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怎么办?怎么办? 나 지각이야. 어떡하지? 대책을 구하자는 거죠. 뭐라고 한다고요? 怎么办?见面,见面. 만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见만 써도 만나다라는 뜻으로 썼었죠. 그래서 먼저 이 단어의 구조를 볼게요. 자, 먼저 见 하면요. 만나다라는 동사이고요. 이 뒤에 있는 面은요. 목적어예요. 그래서 얼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얼굴을 대면서 만난다. 그래서 만나다라는 동사가 된 겁니다. 즉, 동사와 목적어가 만나서 하나의 동사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만나다, 见 말고 또 다르게 말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见面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내일 만나라고 얘기할 때 见만 쓰면 我们明天见이라고 하는데요. 见面써도 똑같아요. 그러면 我们明天见面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见 뒤에 이미 목적어인 面을 취했으니까요. 만약에 다른 목적어 누구를 만난다라고 할 경우는 面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그 목적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나 내일 친구를 만납니다. 面 삭제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我明天见朋友我明天见朋友 그래서 见面朋友라고 쓰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星巴克星巴克싱 하면 별이란 단어고요. 바크
자, 별바크어 뭘까요? 별다방, 스타벅스가 되겠죠? 외래어를 다 중국어 발음을 따서 바꾸니까 이런 단어가 됐네요. 培训班, 培训班. 먼저 培训하면 양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반, 뭔가 우리 반할 때 반자와 같죠? 그래서 양성하라는 클래스다 해서요. 양성반 또는 학원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범위 잡아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학원을 갑니다 할 때는요. 我从周一到周五都去培训班。我从周一到周五都去培训班。 자, 이제 해설 어법 단어 같이 보시겠습니다. 단어 읽어볼게요. 每月, 每月. 자, 매월이란 단어죠. 우리 아까 매일이 뭐였었죠? 그렇죠. 每天이란 표현을 썼었죠. 이제 달로 바뀌어서 매달, 매월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뭐라고 읽는다고요? 每月. 다음 단어입니다. 聚会, 聚会. 모이다 라는 동사인데요. 자, 그럼 나는 친구들과 매월마다 주기적인 모임을 매번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친구와 매달마다 모두 모입니다 할 때는 我跟朋友们每月都聚会。我跟朋友们每月都聚会。 혼리, 혼리, 결혼식이란 명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결혼하다라는 동사 배웠었죠. 뭐였죠? 그렇죠. 结婚인데요. 그래서 친구의 결혼식이라고 할 때는 朋友的结婚 하지 않고요. 명사인 결혼식, 혼리를 쓰셔야겠죠. 그럼 친구의 결혼식은 뭘까요? 朋友的婚礼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혼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字, 字, 글자 자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어 중에 이름이란 단어 기억나시나요? 자, 이때는 경성으로 읽어서요. 뭐라고 읽었었죠? 名字. 자, 이름이란 뜻이었었고요. 자, 이번엔 중국어에 쓰이는 한자죠. 자, 한자는요. 汉字, 汉字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랑 연결해 볼 건데요. 写, 写, 쓰다라는 아주 중요한 동사였죠. 자, 그럼 한자를 쓰다 하면 어떻게 되죠? 写汉字. 그럼 문장으로 볼까요? 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자, 이 한자 어떤 방식으로 씁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요. 这个汉字怎么写?这个汉字怎么写?旅游, 旅游. 자, 여행하다라는 동사인데요. 그럼 예전에 배웠던 여행 가다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취동사를 써서 去旅行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旅游도 마찬가지로 취와 같이 쓰여서 여행을 간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去旅游하셔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로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는 취동사 뒤에 장소를 껴서 취, 장소, 旅游 쓰시면 되는데요. 그럼 중국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는요. 去中国旅游가 되겠죠. 그럼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저 다음 달에 중국 여행 갑니다 하면 我下个月去中国旅游。我下个月去中国旅游。地下, 地下. 띠 하면 땅이란 뜻이고요. 시야 하면 아래니까요. 땅의 아래, 지하를 나타내겠네요. 그럼 지하 몇 층인지 층수도 한번 넣어볼까요? 지하 1층 하면요. 地下1楼라고 층을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停车场, 停车场. 자, 停 하면 세우다 라는 동사고 车 하면 차라는 명사였죠. 장, 장소 장자입니다. 차를 세우는 공간, 주차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 여부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지하 1층에는요, 주차장이 존재합니다. 뭐라고 하죠? 地下1楼有停车场.
地下一楼有停车场。火车站,火车站. 여기 짠 하면 정류소였던 거 기억하시죠? 즉, 火车 하면 기차니까 기차역, 기차 정류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단어 복습해 볼게요. 지하철이 서는 곳, 지하철역, 地铁站. 자, 이번 버스가 멈춰서는 곳, 버스 정류소, 车站. 방금 보신 기차역을 뭐라고 한다? 火车站. 그럼 문장으로 볼게요. 자, 기차역이 거리가 어떤가 봤더니요. 기차역은 좀 머네요. 라고 불편함을 완곡하게 뭐라고 말하죠? 火车站有点远. 火车站有点远. 课文, 课文. 본문이란 명사였죠? 그럼 본문을 복습하다 우리 뭐였었죠? 그렇죠. 复习课文. 자, 그럼 본문을 암기하다 할 때 동사 背 있으면 어떻게 되죠? 背课文. 동사들을 기억해 주셔야겠죠? 大人, 大人, 대인, 즉 성인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절대 학생분들이요. 선생님, 그런 아이는 小人인가요? 라고 작을 소자를 쓰시는데요. 다음 단어를 씁니다. 孩子, 孩子, 아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연령대별 범위 잡아볼 수 있겠죠? 어른, 성인부터 아이까지 하면요. 从大人到孩子. 문장으로 넣어볼게요. 자, 어른부터 아이까지 요즘에는 다 중국어로 공부하는 추세인데요. 성인부터 아이까지 모두 다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从大人到孩子都学习汉语. 从大人到孩子都学习汉语. 图书馆, 图书馆. 대충 들어봐도 도서관으로 들리시죠? 우리 판관 할 때 관과 또 같은 단어네요. 도서관, 장소명사고요. 자, 이어서 문형 연습 단어 볼게요. 打工, 打工. 자, 아르바이트를 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자, 우리가 실제 직업적인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했었죠? 工作였었죠? 이건 여러분 학생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아르바이트를 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역시 다 손으로 하니까 다자에다가요. 일하다 공자를 붙여서요. 동목구조가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我在星巴克打工 이라고 장소 넣을 수 있겠네요. 下午, 下午. 자, 오후라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시간도 복습해 볼까요? 자, 윗상자를 써서요. 오전을 뭐라고 했다? 上午. 자, 가운데 낀 점심 정오는요. 中午. 자, 이제 해가 좀 기울었죠? 오후를 뭐라고 한다고요? 下午. 开会, 开会. 자, 여기서 카이는 열다, 개최하다 라는 뜻이고요. 회, 회의죠. 즉 회의를 열다, 회의하다라는 동목구조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범위 잡아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10시부터 11시까지 회의를 합니다. 我们从10点到11点开会. 我们从10点到11点开会. 超市, 超市. 자, 超 하면 뭔가 초월하다, 즉 슈퍼란 단어거든요. 시장 시자죠. 그래서 슈퍼시장, 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죠. 毕业, 毕业. 마칠, 필, 학업, 업. 그래서 졸업하다라는 동사가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남동생이요. 내년에 졸업을 합니다. 시간 넣어볼까요? 我弟弟明年毕业. 我弟弟明年毕业. 자, 이렇게 일과 단어 저와 함께 쭉 살펴봤고요. 이어서 어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3단계 1과 첫 번째 어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어법을 보실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오늘 단어에서 봤다시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즉
종到를 써서요. 뭐 시간 간의 범위라던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장소의 범위나 추상적인 범위를 잡아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형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시간 범위를 잡아볼게요. 그럼 종 뒤에는요, 시작 시간이 오겠고요. 따오 뒤에는 종결 시간, 끝나는 지점이 오겠죠. 자, 예를 들어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하면 我从星期一到星期五工作我从星期一到星期五工作 즉, 종부터 따오까지 묶어서요. 동사 앞에 전치사 구로 위치시켜주고 있죠. 자, 이번엔 시간도 한번 가볼게요. 저는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라고 하면요. 我从9点到12点上课我从9点到12点上课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요. 장소의 범위도 잡을 수 있겠죠. 이 장소에서부터 저 장소까지 라고 할 때는요. 역시 종 뒤에는 출발 지점, 따오 뒤에는 도착 지점이 오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집에서부터 회사까지의 범위를 잡았는데요. 그 범위가 거리가 가깝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从我家到公司很近从我家到公司很近 자, 이번에는요. 화장실을 찾아보니까요. 2층에서부터요. 10층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从2楼到10楼都有洗手间从2楼到10楼都有洗手间 자, 이번에는요. 추상적인 범위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라던가 우리 시험 범위 같은 것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을 보통 1과에서 6과까지 보죠. 자, 그럼 우리는요. 1과에서부터 6과까지 시험을 봅니다 하면요. 我们从第一课到第六课考试我们从第一课到第六课考试 자, 그럼 연령 범위 잡아볼까요? 자,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从孩子到大人都喜欢他从孩子到大人都喜欢他 자, 이렇게 종과 따오를 써서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전치사구로 범위 잡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어법입니다. 자, 오늘 보실 두 번째 어법은요. 자, 어떻게 읽었었죠? 리라고 읽었었죠. 즉, 리는 어디로부터 라고 해서 뒤에 기준점을 받았었는데요. 역시 전치사여서 동사 앞에 위치를 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장소가 리 뒤에 올 경우는요. 이 기준 장소로부터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를 표현할 거고요. 자, 만약에 리 뒤에 시간이 기준으로 올 경우는요. 이 시간까지 남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표현을 오늘 저랑 살펴보실 겁니다. 그럼 어순으로 볼게요. 자, 먼저 공간상의 거리를 잡아볼 건데요. 자, 리 뒤에는 공간이니까 기준 장소가 오겠죠. 그래서 이 기준 장소로부터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를 얘기해 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요. 우리 집이요. 기준점은 회사입니다. 회사로부터의 거리가 멉니다 라고 할 때는요. 我家离公司很远我家离公司很远 즉, 우리 집 회사에서 멉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기차역을 찾고 있는데요. 기차역이 이곳에서부터 거리가 가깝다고 하네요. 그러면 기차역은 여기에서 거리가 가깝습니다. 뭐라고 하죠? 火车站离这儿很近火车站离这儿很近 자, 기준점은 어디였다고요? 이곳에서부터의 거리를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는요. 시간상의 거리, 즉 무슨 말이냐면요. 리 뒤에 시간, 즉 디데이가 기준점으로 와서요.
이 D-Day로부터 오늘까지 남은 기간이 얼만큼 됩니다. 라고 시간을 거리, 즉 남은 기간을 보충하는 설명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리 뒤에는 D-Day 기준점이 올 거고요. 이 기준점으로부터. 자, 이 단어 기억나시나요? 还有. 자, 여기서 还는 더 또란 뜻으로요. 더 남아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뒤에는요. 남은 시간을 넣어 주실 건데요. 자, 이때 시간은요. 시점이 아니라 남은 기간이다 보니까 단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 즉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들을 짧게 몇 개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몇 년도다라고 할 때는 시점 단위였죠. 2019년이란 시점을 나타낼 때 뭐라고 했었죠? 2019년이라고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8월이다 라는 시점을 잡으려면요. 8月라는 단어를 썼었죠. 자, 예를 들면 5일이라는 시점을 잡고 싶어요. 그럴 땐 하오를 써서 5하오라고 시점 단위들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요. 예를 들면 자, 내가 중국어를 공부한 지 뭐 1년이 되었다. 또는요. 제가 중국어를 학습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과 이 동영상 수업을 시작한 지 뭐 열흘이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 시간의 길이, 양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때 쓰는 단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간 단위, 해, 년 똑같이 니은을 쓰고요. 앞에 숫자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1년이란 기간, 1년 동안을 뭐라고 할까요? 1년. 자, 두 해를 얘기할 때는요. 2년. 2년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도 몇 개월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개월 그대로 그거를 살려줍니다. 자, 그러면 한 달, 즉 1개월이 되겠죠? 그럼 뭐라고 한다? 1个月. 두 달의 경우는요? 2个月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단어에서 봤던 단어죠? 자, 며칠 동안이라고 할 때는 tn 앞에 숫자 붙여줍니다. 하루 동안 1天, 이틀 동안 2天. 자, 이렇게 기간 단위 살펴봤는데요. 이 단어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还有 뒤에 들어가서 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기준점은요. 졸업인데요. 자, 졸업으로부터 남은 기간이 한 달입니다. 라고 할 때는요. 离毕业还有一个月. 离毕业还有一个月. 자, 이때 주어는요. 오늘이 너무 뻔하니까요. 생략합니다. 그래서 졸업으로부터 더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 기준점은요. D-Day, 제 생일이에요. 자, 그러면 내 생일로부터 남은 시간은 한 주입니다. 라고 하고 싶을 땐 뭐라고 한다? 离我的生日还有一个星期. 자, 그럼 짧게 여러분 저랑 문장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시험까지 D-Day 계산할 때 많잖아요. 자, 시험으로부터 남은 기간이 열흘이 있습니다. 할 땐 뭐라고 할까요? 离考试还有10天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시험이 이틀밖에 안 남았다, 하루밖에 안 남았다, 약간 남은 시간이 적게 느껴질 때는요. 还有 대신에 只有를 사용합니다. 즉 오직이란 뜻이었죠. 오직 이것만 남게 되어버렸네 라는 변화의 느낌의 러까지 함께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시험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게 되었네요 라고 할 때는요. 离考试只有2天了. 离考试只有2天了. 자, 이제 D-Day, 제 생일이 만약에 내일이에요. 내일 내 생일까지는 남은 시간이 고작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뭐라고 할까요? 离我的生日只有一天了.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저와 함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범위를 잡는 방법과 자, 이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또는 이 기준 시간으로부터 남은 기간이 얼만큼 있는지라는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본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단계 첫 번째 회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본문부터 볼까요? 下课后回家的路上
수업을 마치고 나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 것 같네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정민 씨가 궁금해합니다. 인징하오, 你每天都跑步吗? 경호야, 너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다 달리기를 하니? 뭔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친구였나 봐요. 자, 그랬더니요. 从周一到周五都跑步. 정도 보이시죠? 자, 역시 시작점. 월요일부터 도착은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모두 다 뜁니다. 아주 대단한데요. 자, 우리도 예문 좀 만들어 볼까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수업을 합니다. 할 때는요. 我从周一到周五都上课。我从周一到周五都上课。자, 이번 시험 기간도 범위를 잡을 수 있겠죠. 자, 우리는요. 5일부터 10일까지 시험을 치릅니다. 라고 할 때는요. 我们从5号到10号考试。我们从5号到10号考试。 자, 그랬더니 또 궁금해하네요. 那周末不跑步吗? 자, 그럼 주말에는 달리지 않나요? 왜냐면 아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뛴다고 하니까요. 궁금해할 만도 하죠. 자, 그랬더니요. 不一定周末常常踢足球. 자, 우선 不一定의 이딩은 우리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확정적일 때 썼었죠. 그래서 동사 앞에 쓰여서 반드시 간다 하면 뭐라고 했죠? 一定去라고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이딩의 첫 번째 반대 뜻입니다. 그래서요. 확정적이지 않다, 즉 확실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자, 오늘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확실하지 않다의 뜻으로 쓰였겠죠. 자, 그러면 너는 가니? 你去吗? 내가 갈지 안 갈지 몰라서 확실히 가는 건 아니야 라고 할 때는요. 我不一定去.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뜻은요. 자, 단독 수로로 대답을 할 때는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너 칼퇴하니? 아니야, 맨날 일정하지 않아서 달라 라고 할 때不一定 대답할 수 있는데요. 자, 예문으로 볼까요? 너 몇 시에 잠을 자니? 你几点睡觉? 라고 물었더니요. 매일 잠을 자는 시간은 다르니까 일정하지 않아. 대답은요. 不一定, 不一定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말에는 주로 하는 것이요. 축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足球我也喜欢踢足球. 자, 우선 축구, 나도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那这个周末一起踢吧. 자, 그럼 언제? 이번 주말에 함께 찾아. 자, 우선 함께 하자, 함께 축구하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어서 두 번째 본문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在课堂上. 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천둥둥 얘기해 볼까요? 同学们下个星期二有听写考试. 자, 이 선생님도 만만치 않은 선생님인데요. 학생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에는 듣고 쓰는 시험, 즉 받아쓰기 시험이 있어요 라고 통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离考试只有4天了. 자, 지금 제 어감 느껴지시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离考试只有4天了. 지금 리 뒤에 기준점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는요.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서요. 이 시험이라는 시점으로부터 남은 기간이 只有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고작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남은 기간, 야, 4일밖에 남지 않았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좀 더 볼까요? 자, 오늘 리 뒤에 기준 시간이 오면 남은 시간을 표현한다고 했었어요.
자, 시험까지 아직 뭐 보름이면 여유가 있죠. 15일이 더 남았다 할 때는요. 离考试还有15天离考试还有15天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시험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땐 뭐라고 하죠? 그렇죠. 离考试只有2天了 자, 이렇게 시간은 계속 바꿔줄 수 있겠죠. 糟糕这么快我怎么办 자, 요거 왠지 어감을 빡빡 넣어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망했어. 这么快 자, 우리 这么 자, 여기서 형용사 앞이니까요. 정도를 나타내겠죠. 이렇게 빨리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쁠 때도요. 이렇게 예쁘다니 우리 뭐라고 할까요? 这么漂亮 자, 이렇게 정도를 수식해 줄 수 있겠죠. 자, 문장으로 보면요. 자, 어떤 친구가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 정도로 기뻐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요. 你为什么这么高兴?你为什么这么高兴? 자, 怎么办이니까요. 나 어떡하지?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랬더니 은진 씨가 얘기를 해요. 没关系明天我们一起复习吧 자, 대안이 나왔죠? 괜찮아. 내일 우리 함께 복습하자. 아주 좋은 친구인데요. 자, 그랬더니 재경 씨가요. 好啊在哪儿见面 어우, 다행이죠. 같이 공부할 친구가 생겼어요.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만날 장소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기서 见面, 见만 써도 상관없겠죠. 자, 그럼 해볼까요? 어디에서 만나 见만 쓰면 在哪儿见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星巴克离培训班远不远? 자,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星巴克离培训班远不远? 자, 우선 리 보이니까 기준 장소 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스타벅스가 학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먼지 안 먼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장 간단하게 의문문도 만들어 볼게요. 자, 리 뒤에 기준 장소가 오면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표현한다고 했었죠? 도서관은 이곳으로부터 거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图书馆离这儿远吗? 자, 기준점은 어디예요? 이곳에서 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엔 너희 집이 여기에서부터 가까운지 궁금해요. 어떻게 물을까요? 你家离这儿近吗? 한 번 더. 你家离这儿近吗?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랬더니요. 不太远那我们在那儿见吧. 자, 우선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고요. 그럼 우리 거기에서 만나자. 다행이네요. 공부할 친구가 생겼어요. 과연 이들은 4일 만에 공부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범위를 잡는 종따오와 자, 이 기준 장소로부터 거리가 멀다 가깝다의 기준점 리 또는 기준 시간이 왔을 때는 이 시간으로부터 남은 시간이 이만큼 더 있습니다의 리를 봤는데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你家离这儿近吗? 좋아요. 만약에 우리 집이 여기에서 멀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뭐라고 하죠? 我家离这儿很远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과 수업 저와 함께한 시간을 모두 마쳤고요. 이어서 원어민 선생님과 계속해서 문형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